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지은이 이인복, 발행 천그루 숲입니다. 트윗 한 줄에 30억, JPG 그림 한 장이 700억,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NFT와 가상화폐가 몰고 온 새로운 경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향하는 곳으로 올라타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2000년대의 인터넷 혁명, 2010년대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혁명에 이어 2020년에는 MZ세대 뉴 노멀을 만나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NFT, AR, VR과 함께 가상현실의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기업가라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메타버스의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제페토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보고 게더타운에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해보세요.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통해 나만의 NFT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최대의 거래소 오픈시에 판매해보세요. 이 책에 그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와버린 미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메타버스에 올라타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가 온다. 아침 6시 기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눈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의 수면 시간과 날씨, 밤사이 받지 못한 알람 메시지, 추천 아침 식단이 보였다. 샐러드와 두유 한 잔을 에너지보드에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 에너지보드에 달린 AI 카메라는 아침 식단을 인식한 후 건강 데이터에 통합시켜 놓는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홈 트레이닝 화면을 거실 벽에 띄웠다. 화면에 등장한 인공지능 코치의 동작에 맞춰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다. 화면 왼쪽에는 코치가, 오른쪽에는 내 모습이 나오며 틀린 동작을 할 때마다 바로 교정해준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 오늘 얻은 점수는 B+.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10점의 포인트가 도착했다. 현재까지의 누적 포인트는 60점이다. 빨리 300점을 채워 신발을 주문하고 싶다. 교정 운동을 마치고 XR 바이크에 앉았다. XR 글래스를 쓰고 전원을 켜 XR 짐에 접속하니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XR 짐은 오프라인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 강사의 신호에 맞춰 저마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혼자서 운동할 때보다 재미있고 가상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2코스를 돌고 나니 8시가 넘었다. 드디어 초보자 코스가 끝났다는 강사의 말과 함께 비기너 배지를 받았다. 배지가 있으면 무료로 트레이닝복과 신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바로 아바타에게 적용했다. 아바타 꾸미기가 끝난 후 스크린샷을 찍어 SNS에 공유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다. 서둘러 씻은 후 햅틱 슈트를 입고 키보드를 챙겨 테이블에 앉았다. 아바타로 출근하면 좋을 텐데 이번 달부터 변경된 회사 지침은 업무 중 아바타 접속 금지다. 덕분에 전 사원들에게 햅틱 슈트와 업무용 XR 글래스가 지급됐다. 글래스의 전원을 켜자 홍채 인식을 한 후 가상 오피스에 접속됐다. 가상 오피스인 XR 오피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사무실이다. 다만 적당한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는 있어야 한다. 현실 세계의 테이블을 인식해 XR 오피스 내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XR 테이블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줬는데 집안 어느 장소에 앉아 일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왼쪽, 오른쪽, 앞, 뒤 모두 다른 동료들이 앉아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가상 오피스에서 일하는 1세대가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2세대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접속해 회의를 하는 게더타운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에서 접속하든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3세대인 XR 오피스의 초기 버전이 나왔다. 아바타로 출근이 가능했기에 자신의 실제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아무리 아바타가 자연스럽다 해도 사람들 간의 대화는 말뿐이 아닌 표정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제약이 많았다. 게다가 아바타로 접속하다 보니 게임처럼 느껴져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이 단점을 보완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접속할 수 있는 4세대 XR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 4세대에서는 XR 글래스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XR 슈트는 정장 혹은 캐주얼을 입은 것처럼 옷차림을 바꿔줄 수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집에서 혼자 일한다는 고립감이 해소되었다는 게 긍정적이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회의를 하고 싶다면 단체 메시지를 보낸 후 수락하면 즉시 회의실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자동으로 기록된다. 게다가 XR 오피스에서는 눈앞에 4개 이상의 모니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공간에 제약이 없기에 생산되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해 함께 작동시켜 본 후 회의를 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캔버스를 이용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도 있다. XR 오피스를 도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이 좋아졌다.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줄었다. 직원들 개개인에게 할당하는 공간과 비품들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절약된 비용을 활용해 사무실에 개별 책상을 없애고 쾌적한 회의실로 바꾸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팀 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쓰는 공간이다. 절약된 금액은 더 빠르고 쾌적한 접속을 위한 XR 오피스의 인터넷 속도 및 서버 확장 비용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글로벌 채용은 기본이 됐다.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강점 때문에 해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의 지원도 늘고 있다. 12시,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일본에 사는 팀원과 점심 약속이 있다. 최근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식사를 준비한 후 눈앞에 떠있는 레스토랑 메뉴를 누르자 화면이 이동됐다. 일본 친구가 먼저 왔는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점심 역시 각자 집에서 먹으면 된다. 눈앞의 공간은 레스토랑으로 변했지만 현실은 자신의 집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가상의 공간만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스캐닝한 후 상대방에게도 알 수 있게 한다. 2번째는 미리 예약할 경우 각자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먹는 음식이 일치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공간 역시 다른 손님들도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와 철저하게 보안이 보장되는 단독 룸을 선택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사무실 메뉴로 이동해 열심히 일을 한 후 이제 퇴근이다. 글래스를 벗고 기지개를 켰다. 오늘 저녁은 간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에 맞추어 직장인의 하루를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MS의 홀로렌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등 XR, 혼합현실 글래스들과 가상세계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전신 햅틱 슈트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다. 공간의 제약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소통의 부재,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이미 다가온 미래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다행인 건 메타버스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이미 시작된 미래인 메타버스를 조금은 진지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경험해보자. 메타버스 대 멀티버스. 메타버스란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세상, 우주의 합성어로 세상 너머의 세상,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언가를 말한다. 초월 세계, 이렇게 말하면 뭔가 멋져 보이지만 한 번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멀티버스가 있다. 멀티버스는 다중 우주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평행 우주라고도 한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 2018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나온다. 영화 속 현실에서는 마일스라는 소년이며 다른 세상에서는 원래의 주인공인 피터 파커이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피터 파커의 여자친구인 그웬 트웨이시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등 평행 우주에 수많은 스파이더맨이 존재한다. 이렇게 똑같은 지구, 똑같은 나라들이 있는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각자의 역할만 달라지는 게 멀티버스다. 반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는 하나이고 그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연장이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는 부분을 쉽게 정리해보자. 현실 세계 속에 당신은 취업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7살의 신입사원이지만 MMORPG 속에서는 말렙 기사이자 길드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실 세계 속의 당신은 대기업 과장이지만 유튜브에서는 10만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대체 불가 토큰이란 무엇일까? 대체 불가 토큰, Non-Fungible Token, NFT란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코인을 말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일단 복제가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쉽게 복사할 수 없는 시스템, 즉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들은 모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수천, 수만 개의 똑같은 동전이 만들어져서 유통된다. 동전 하나는 다른 동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에 어제 누군가에게 500원을 빌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갚을 때에는 어제와 같은 동전이 아니라 다른 동전으로 갚아도 된다. 다른 동전이라고 해서 500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내일 돌려줘야 하는 차량은 어제 빌린 바로 그 차량으로 돌려줘야지 비슷한 다른 차로 반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NFT다. NFT는 하나의 코인에 고유값이 매겨지기에 다른 코인과 명백하게 구분된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해킹이 불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NF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을 지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유주인지를 등록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가상화폐다.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 블록체인 위에 코딩을 해서 다른 앱을 만들 수 있는 자율성,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 중 스마트 컨트랙트란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물건이 발송되게 함이란 식으로 설계를 하거나 돈을 입금하면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돈 거래나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의 장점은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되며 투명한 계약이기에 다른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대단하구나. 정말 탈중앙화가 가능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점만 가득한 건 아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서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 확정으로 연결지어주는 코드이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더리움에서도 하나의 코드 또는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컨트랙트가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트위터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스크립트란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단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배포되고 나면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금액을 잘못 송금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계약을 실행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핵심은 NFT의 등장은 이더리움 덕분이고 그래서 NFT 거래에는 주로 이더리움이 쓰인다는 점이다. NFT의 믿음에 대한 근거. 첫째,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 붕괴. 코로나19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졌다. 2009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며 우리는 이미 현실과 가상세계의 중간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아날로그 현실에 있지만 책상 위의 스마트폰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카카오톡 속에, 페이스북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다. 이 경계선이 더욱 희미해진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더 많이 의존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세상에 의존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많은 것이 단절되고 고립된 것 같았지만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OTT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쿠팡 등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지속적인 주문과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 SNS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는 않는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의 프로필과 아바타로만 만나다 보니 지금 SNS에서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해도 모를 정도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니, 굳이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다. 각자 자신이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NFT로 재화를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만질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내 것이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실물이 있어도 SNS에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는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방식의 드레스, 이러데센스는 $9,500에 팔렸다. 그런데 이 드레스는 실물이 아니다. 디지털로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어준다.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옷, NFT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다. 둘째, 모나리자 이론. 모나리자의 현재 가치는 44조 원 정도라고 한다.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가치의 보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불가능하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겨우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 44조 원의 그림을 편하게 보고 있다. 심지어 길거리 미용실 광고에서도 볼 수 있고 10,000원만 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 액자 형태로 내일 받아볼 수도 있다. 게다가 구글에서 만든 아트앤컬처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VR로 루브르 박물관을 실제처럼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항공료와 더 귀한 시간을 낭비해가며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걸까? 그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모나리자 그림이 그곳에만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모나리자 이론이라고 말한다. 즉, 아무리 가짜들이 많아도 진짜는 하나뿐인 것이다. NFT가 주목받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아티스트가 그린 진짜 원본 디지털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개의 복사본이 돌아다닌다. NFT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카피본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짜 디지털 원본이 어딘가에 전시되어 있다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원본이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떨까? 셋째, 대체 불가 증명. 대체 불가 증명이란 이게 원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말한다. 오프라인의 오리지널은 단 하나밖에 없기에 가치가 있는 반면 이를 뛰어넘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불에 타 소실되거나 물에 젖을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변색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가 똑같이 따라 그려 또 하나의 모나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작은 위작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명화 살바토르 문디는 한 손에는 수정구슬을 들고 한 손은 축복을 내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다빈치가 아니라 그의 조수가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도 위작이 아닐까? 실제로 모나리자는 1911년에 도난을 당했다가 2년이 지난 1913년에 돌아왔다. 그럼 과연 이 모나리자는 진짜일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만약 이게 진짜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 모나리자 그림 한 구석에 진짜 다빈치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서명을 해놨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조금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려 오픈시에 올렸다. 이 그림은 누구나 원한다면 복사를 할 수 있고 복사가 막혀 있다면 스크린 캡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라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세계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게 진짜라는 낙관이 현실 세계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세상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로 인증하는 것이 NFT다. 이렇게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진, 영상, 음악, 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NFT와 메타버스와의 연결점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메타버스는 거품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미래인가? 앞에서 언급한 가상현실과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싸게 잘 샀다며 좋아했던 NFT 예술작품이 5년 후 휴지 조각이 될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 예측은 어렵지만 확실한 건 있다. 지금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고 이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각의 촉을 놓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는 풀다이브 VR, 즉 우리 신체는 현실 세계에 있지만 의식은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경험하는 세상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를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았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자. 2021년부터 메타버스 1.0, NFT 거래 확산, VR 장비 확산. 2023년부터 메타버스 2.0, NFT 실생활의 사용, 애플, 페이스북 등 VR, AR 글래스의 일상화. 2030년 메타버스 3.0, 풀다이브 소셜 VR. 메타버스의 경제 활동이 실제 활동만큼 중요해짐. 메타버스 1.0은 SNS를 기반으로 한 게임과 NFT를 기반으로 한 가상 재화의 거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VR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 흥행 이후 관련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빨라지고 있는 시기에 있다. 메타버스 2.0은 소셜과 VR이 함께하는 시기다. 이때가 되면 VR과 AR 기기는 하나로 통합되어 필요시 VR과 AR을 혼합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애플과 페이스북에서는 가볍고 세련된 AR 글래스를 만들어 얼리어답터들은 착용하고 다닐 것이다. 덕분에 가상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건 지금보다 좀 더 쉽고 어색하지 않게 된다. 메타버스 3.0은 마지막 단계로 풀다이브의 세상이다. 레디 플레이어 1의 오아시스나 매트릭스에서처럼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의식은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뇌에 대한 간섭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는 물론 인간 지능의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 형태로 VR 기기가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계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자. 지금은 소셜과 VR이 혼재된 단계의 중간쯤이다. 2022년에는 페이스북, 소니,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V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휴먼의 개발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진짜 같은 디지털 휴먼들이 등장하는 것도 2022년 이후로 이들 모두가 체계가 잡히는 건 2023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풀다이브, 즉 정말 공상과학과 같은 상상의 세계는 언제쯤 올까? 이것만큼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학자인 레이커즈와 일의 이야기에 따르면 2030년 나노봇이 뇌에 이식되고 2045년 모든 것이 바뀌는 특이한 점이 온다고 한 바 2030년 이후에는 풀다이브의 세상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타버스의 시대,
이제 기업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야 한다.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빨리 탑승하라.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채우고 이 꽉 깨물며 지켜봐라.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메타버스의 세계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지금 바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해보자. 우선 제페토 앱을 설치해 계정 생성을 한 후 무료로 주는 코인으로 옷을 사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기라도 하자. 무엇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조금 더 수업료를 낼 생각이 있다면 VR 장비를 구입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에이,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게 된다. 이건 누구나 해봐야 하는 거지 라는 말이 떠오르도록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자. 과연 메타버스 3.0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오큘러스 앱을 설치해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 보자. VR 장비가 없더라도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R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스카이라이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밤하늘에 비춰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별자리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했던 말을 기억하자.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래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말자. 여기까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총 5파트로 1장 메타버스 거품인가 미래인가, 2장 이미 와 있는 미래 메타버스를 경험하라, 3장 메타버스 NFT로 현실이 되다, 4장 메타버스의 미래 어디서 주목해야 하는가, 5장 당신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미 예견되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프롤로그에서 서술되었던 메타버스 기술에 맞춰진 직장인의 삶과 같은 미래의 삶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대체 불가 토큰인 NFT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NFT는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부동산, 예술품, 지적재산권 등을 NFT로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말 자체가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기에 미래의 자산의 형태로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는 메타버스 세계가 표현된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조건 봐야 하는 영화는 2018년작 레디 플레이 원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주 광범위한 시장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그 배움의 시작을 도와주기에 가장 정리가 깔끔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주로 메타버스의 정의, 현재 우리 주변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에 관해 투자나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면 다른 책들도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롤로그. 또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가 온다. 아침 6시 기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눈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의 수면 시간과 날씨, 밤사이 받지 못한 알람 메시지, 추천 아침 식단이 보였다. 샐러드와 두유 한 잔을 에너지보드에 올려놓고 식사를 했다. 에너지보드에 달린 AI 카메라는 아침 식단을 인식한 후 건강 데이터에 통합시켜 놓는다.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홈 트레이닝 화면을 거실 벽에 띄웠다. 화면에 등장한 인공지능 코치의 동작에 맞춰 자세 교정 운동을 시작했다. 화면 왼쪽에는 코치가, 오른쪽에는 내 모습이 나오며 틀린 동작을 할 때마다 바로 교정해준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 오늘 얻은 점수는 B+.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10점의 포인트가 도착했다. 현재까지의 누적 포인트는 60점이다. 빨리 300점을 채워 신발을 주문하고 싶다. 교정 운동을 마치고 XR 바이크에 앉았다. XR 글래스를 쓰고 전원을 켜 XR 짐에 접속하니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XR 짐은 오프라인 헬스장에서 사이클을 타는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 강사의 신호에 맞춰 저마다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혼자서 운동할 때보다 재미있고 가상 공간이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친구도 사귈 수 있다. 2코스를 돌고 나니 8시가 넘었다. 드디어 초보자 코스가 끝났다는 강사의 말과 함께 비기너 배지를 받았다. 배지가 있으면 무료로 트레이닝복과 신발 등으로 교환할 수 있어 바로 아바타에게 적용했다. 아바타 꾸미기가 끝난 후 스크린샷을 찍어 SNS에 공유했다. 이제 출근할 시간이다. 서둘러 씻은 후 햅틱 슈트를 입고 키보드를 챙겨 테이블에 앉았다. 아바타로 출근하면 좋을 텐데 이번 달부터 변경된 회사 지침은 업무 중 아바타 접속 금지다. 덕분에 전 사원들에게 햅틱 슈트와 업무용 XR 글래스가 지급됐다. 글래스의 전원을 켜자 홍채 인식을 한 후 가상 오피스에 접속됐다. 가상 오피스인 XR 오피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한 사무실이다. 다만 적당한 크기의 테이블과 의자는 있어야 한다. 현실 세계의 테이블을 인식해 XR 오피스 내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이다. XR 테이블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줬는데 집안 어느 장소에 앉아 일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왼쪽, 오른쪽, 앞, 뒤 모두 다른 동료들이 앉아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가상 오피스에서 일하는 1세대가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2세대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접속해 회의를 하는 게더타운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어디에서 접속하든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는 3세대인 XR 오피스의 초기 버전이 나왔다. 아바타로 출근이 가능했기에 자신의 실제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아무리 아바타가 자연스럽다 해도 사람들 간의 대화는 말뿐이 아닌 표정 등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제약이 많았다. 게다가 아바타로 접속하다 보니 게임처럼 느껴져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지금은 이 단점을 보완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접속할 수 있는 4세대 XR 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 4세대에서는 XR 글래스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스캔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XR 슈트는 정장 혹은 캐주얼을 입은 것처럼 옷차림을 바꿔줄 수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출퇴근 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집에서 혼자 일한다는 고립감이 해소되었다는 게 긍정적이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면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회의를 하고 싶다면 단체 메시지를 보낸 후 수락하면 즉시 회의실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모두 자동으로 기록된다. 게다가 XR 오피스에서는 눈앞에 4개 이상의 모니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공간에 제약이 없기에 생산되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실행해 함께 작동시켜 본 후 회의를 할 수 있고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캔버스를 이용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수도 있다. XR 오피스를 도입한 회사의 입장에서도 많은 것이 좋아졌다.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줄었다. 직원들 개개인에게 할당하는 공간과 비품들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절약된 비용을 활용해 사무실에 개별 책상을 없애고 쾌적한 회의실로 바꾸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팀 내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고 싶을 때 쓰는 공간이다. 절약된 금액은 더 빠르고 쾌적한 접속을 위한 XR 오피스의 인터넷 속도 및 서버 확장 비용으로도 쓰였다. 그리고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글로벌 채용은 기본이 됐다.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강점 때문에 해마다 우수한 해외 인재들의 지원도 늘고 있다. 12시,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일본에 사는 팀원과 점심 약속이 있다. 최근 고민이 있는 것 같아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식사를 준비한 후 눈앞에 떠있는 레스토랑 메뉴를 누르자 화면이 이동됐다. 일본 친구가 먼저 왔는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점심 역시 각자 집에서 먹으면 된다. 눈앞의 공간은 레스토랑으로 변했지만 현실은 자신의 집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이 도입되었다. 하나는 가상의 공간만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각자의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스캐닝한 후 상대방에게도 알 수 있게 한다. 2번째는 미리 예약할 경우 각자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먹는 음식이 일치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공간 역시 다른 손님들도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와 철저하게 보안이 보장되는 단독 룸을 선택할 수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사무실 메뉴로 이동해 열심히 일을 한 후 이제 퇴근이다. 글래스를 벗고 기지개를 켰다. 오늘 저녁은 간만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에 맞추어 직장인의 하루를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자연스러운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MS의 홀로렌즈,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등 XR, 혼합현실 글래스들과 가상세계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전신 햅틱 슈트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듯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있다. 공간의 제약이 해결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소통의 부재,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분 등 고려해야 할 문제점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어떤 미래가 오든 이미 다가온 미래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다행인 건 메타버스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통해 이미 시작된 미래인 메타버스를 조금은 진지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경험해보자. 메타버스 대 멀티버스. 메타버스란 메타, 초월과 유니버스, 세상, 우주의 합성어로 세상 너머의 세상, 현실 세계를 초월한 그 무언가를 말한다. 초월 세계, 이렇게 말하면 뭔가 멋져 보이지만 한 번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 말보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멀티버스가 있다.
멀티버스는 다중 우주라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평행 우주라고도 한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자. 2018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는 다양한 스파이더맨이 나온다. 영화 속 현실에서는 마일스라는 소년이며 다른 세상에서는 원래의 주인공인 피터 파커이고 또 다른 세상에서는 피터 파커의 여자친구인 그웬 트웨이시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는 등 평행 우주에 수많은 스파이더맨이 존재한다. 이렇게 똑같은 지구, 똑같은 나라들이 있는 또 다른 현실 속에서 각자의 역할만 달라지는 게 멀티버스다. 반면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는 하나이고 그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로 연장이 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현실 세계의 연장이라는 부분을 쉽게 정리해보자. 현실 세계 속에 당신은 취업한 지 반년밖에 안 된 27살의 신입사원이지만 MMORPG 속에서는 말렙 기사이자 길드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실 세계 속에 당신은 대기업 과장이지만 유튜브에서는 10만 구독자를 지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다른 세계와의 연결을 메타버스라고 부른다. 대체 불가 토큰이란 무엇일까? 대체 불가 토큰, Non-Fungible Token, NFT란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코인을 말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일단 복제가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쉽게 복사할 수 없는 시스템, 즉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들은 모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시중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수천, 수만 개의 똑같은 동전이 만들어져서 유통된다. 동전 하나는 다른 동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에 어제 누군가에게 500원을 빌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갚을 때에는 어제와 같은 동전이 아니라 다른 동전으로 갚아도 된다. 다른 동전이라고 해서 500원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여행을 가서 렌트카를 빌렸다고 가정해보자. 내일 돌려줘야 하는 차량은 어제 빌린 바로 그 차량으로 돌려줘야지 비슷한 다른 차로 반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NFT다. NFT는 하나의 코인의 고유값이 매겨지기에 다른 코인과 명백하게 구분된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해킹이 불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NF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을 지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소유주인지를 등록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가상화폐다.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 블록체인 위에 코딩을 해서 다른 앱을 만들 수 있는 자율성,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 중 스마트 컨트랙트란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물건이 발송되게 함이란 식으로 설계를 하거나 돈을 입금하면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돈 거래나 부동산 매매, 임대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의 장점은 위조와 변조가 어렵고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되며 투명한 계약이기에 다른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대단하구나. 정말 탈중앙화가 가능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점만 가득한 건 아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서로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 확정으로 연결지어주는 코드이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더리움에서도 하나의 코드 또는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컨트랙트가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트위터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스크립트란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단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배포되고 나면 코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한 조건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금액을 잘못 송금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계약을 실행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하는 핵심은 NFT의 등장은 이더리움 덕분이고 그래서 NFT 거래에는 주로 이더리움이 쓰인다는 점이다. NFT의 믿음에 대한 근거. 첫째,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 붕괴. 코로나19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졌다. 2009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며 우리는 이미 현실과 가상세계의 중간을 걷고 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아날로그 현실에 있지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카카오톡 속에, 페이스북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다. 이 경계선이 더욱 희미해진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더 많이 의존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세상에 의존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많은 것이 단절되고 고립된 것 같았지만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OTT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할 때는 쿠팡 등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 지속적인 주문과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 SNS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지는 않는다. 페이스북, 카카오톡의 프로필과 아바타로만 만나다 보니 지금 SNS에서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 해도 모를 정도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니, 굳이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다. 각자 자신이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NFT로 재화를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만질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내 것이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실물이 있어도 SNS에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겠는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방식의 드레스, 이러데센스는 $9,500에 팔렸다. 그런데 이 드레스는 실물이 아니다. 디지털로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만들어준다.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옷, NFT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다. 둘째, 모나리자 이론. 모나리자의 현재 가치는 44조 원 정도라고 한다.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가치의 보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불가능하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겨우 흔들리지 않는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 44조 원의 그림을 편하게 보고 있다. 심지어 길거리 미용실 광고에서도 볼 수 있고 10,000원만 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 액자 형태로 내일 받아볼 수도 있다. 게다가 구글에서 만든 아트앤컬처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VR로 루브르 박물관을 실제처럼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싼 항공료와 더 귀한 시간을 낭비해가며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걸까?
그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모나리자 그림이 그곳에만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모나리자 이론이라고 말한다. 즉, 아무리 가짜들이 많아도 진짜는 하나뿐인 것이다. NFT가 주목받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아티스트가 그린 진짜 원본 디지털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개의 복사본이 돌아다닌다. NFT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카피본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진짜 디지털 원본이 어딘가에 전시되어 있다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처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원본이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가치가 있는 건데 만약 하나가 더 있다면 어떨까? 셋째, 대체 불가 증명. 대체 불가 증명이란 이게 원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걸 말한다. 오프라인의 오리지널은 단 하나밖에 없기에 가치가 있는 반면 이를 뛰어넘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불에 타 소실되거나 물에 젖을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변색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가 똑같이 따라 그려 또 하나의 모나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작은 위작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다. 명화 살바토르 문디는 한 손에는 수정구슬을 들고 한 손은 축복을 내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다빈치가 아니라 그의 조수가 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도 위작이 아닐까? 실제로 모나리자는 1911년에 도난을 당했다가 2년이 지난 1913년에 돌아왔다. 그럼 과연 이 모나리자는 진짜일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렇듯 현실 세계에서는 오리지널리티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 그런데 만약 이게 진짜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 모나리자 그림 한 구석에 진짜 다빈치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서명을 해놨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조금은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 더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려 오픈시에 올렸다. 이 그림은 누구나 원한다면 복사를 할 수 있고 복사가 막혀 있다면 스크린 캡처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의 작품이라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세계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게 진짜라는 낙관이 현실 세계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세상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로 인증하는 것이 NFT다. 이렇게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진, 영상, 음악, 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NFT와 메타버스와의 연결점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메타버스는 거품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미래인가? 앞에서 언급한 가상현실과 관련된 회사들 가운데 10년 후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싸게 잘 샀다며 좋아했던 NFT 예술작품이 5년 후 휴지 조각이 될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 예측은 어렵지만 확실한 건 있다. 지금 우리에게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고 이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각의 촉을 놓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는 풀다이브 VR, 즉 우리 신체는 현실 세계에 있지만 의식은 가상현실에서 실제처럼 경험하는 세상이다. 다만 여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메타버스를 3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았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자. 2021년부터
메타버스 1.0, NFT 거래 확산, VR 장비 확산. 2023년부터 메타버스 2.0, NFT 실생활의 사용, 애플, 페이스북 등 VR, AR 글래스의 일상화. 2030년 메타버스 3.0, 풀 다이브 소셜 VR. 메타버스의 경제 활동이 실제 활동만큼 중요해짐. 메타버스 1.0은 SNS를 기반으로 한 게임과 NFT를 기반으로 한 가상 재화의 거래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 VR은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 2 흥행 이후 관련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빨라지고 있는 시기에 있다. 메타버스 2.0은 소셜과 VR이 함께하는 시기다. 이때가 되면 VR과 AR 기기는 하나로 통합되어 필요시 VR과 AR을 혼합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애플과 페이스북에서는 가볍고 세련된 AR 글래스를 만들어 얼리어답터들은 착용하고 다닐 것이다. 덕분에 가상현실에서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건 지금보다 좀 더 쉽고 어색하지 않게 된다. 메타버스 3.0은 마지막 단계로 풀 다이브의 세상이다. 레디 플레이어 1의 오아시스나 매트릭스에서처럼 내 몸은 현실 세계에 있지만 의식은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뇌에 대한 간섭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는 물론 인간 지능의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 형태로 VR 기기가 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계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자. 지금은 소셜과 VR이 혼재된 단계의 중간쯤이다. 2022년에는 페이스북, 소니, 애플과 같은 회사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V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휴먼의 개발과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진짜 같은 디지털 휴먼들이 등장하는 것도 2022년 이후로 이들 모두가 체계가 잡히는 건 2023년은 되어야 할 것이다. 풀 다이브, 즉 정말 공상과학과 같은 상상의 세계는 언제쯤 올까? 이것만큼은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 일의 이야기에 따르면 2030년 나노봇이 뇌에 이식되고 2045년 모든 것이 바뀌는 특이한 점이 온다고 한 바 2030년 이후에는 풀 다이브의 세상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타버스의 시대. 이제 기업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야 한다.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빨리 탑승하라.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채우고 이 꽉 깨물며 지켜봐라.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메타버스의 세계는 상상조차 못했던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지금 바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해보자. 우선 제페토 앱을 설치해 계정 생성을 한 후 무료로 주는 코인으로 옷을 사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기라도 하자. 무엇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조금 더 수업료를 낼 생각이 있다면 VR 장비를 구입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에이,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게 된다. 이건 누구나 해봐야 하는 거지 라는 말이 떠오르도록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자. 과연 메타버스 3.0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 의심이 든다면 지금 바로 오큘러스 앱을 설치해 계정을 만들고 들어가 보자. VR 장비가 없더라도 어떤 콘텐츠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R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스카이라이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밤하늘에 비춰보자. 생각지도 못했던 별자리의 향연을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했던 말을 기억하자.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미래로 가는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말자. 여기까지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총 5파트로 1장 메타버스 거품인가 미래인가, 2장 이미 와 있는 미래 메타버스를 경험하라, 3장 메타버스 NFT로 현실이 되다, 4장 메타버스의 미래 어디서 주목해야 하는가, 5장 당신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미 예견되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프롤로그에서 서술되었던 메타버스 기술에 맞춰진 직장인의 삶과 같은 미래의 삶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의 영역 중에 대체 불가 토큰인 NFT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NFT는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부동산, 예술품, 지적재산권 등을 NFT로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말 자체가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기에 미래의 자산의 형태로서 앞으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자는 메타버스 세계가 표현된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조건 봐야 하는 영화는 2018년작 레디 플레이 원인데요. 저도 이 영화를 통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주 광범위한 시장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메타버스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그 배움의 시작을 도와주기에 가장 정리가 깔끔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주로 메타버스의 정의, 현재 우리 주변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미지와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에 관해 투자나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면 다른 책들도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